오늘 첫 번째 요기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가본 적 없는 영역까지도 올라섰죠. 네. 시장은 늘 명분 있는 상승을 좀 좋아합니다. 단발적인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확장될 흐름이 보일 때 이제 강한 주도주가 탄생을 하죠. 마치 이제 큰 강을 가득 채우는 빗줄기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지류가 하나로 모여서 이제 거대한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인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방산주는 바로 그 지류가 좀 집중되는 곳이죠. 트럼프의 이제 급격한 국방비 확대 발언으로 이제 물꼬가 트였고,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 실질 수주와 생산 체계를 갖춘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엔진,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세 축을 모두 쥐고 있고요. 단순한 이제 단기 모멘텀을 넘어서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기업으로 좀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국방비 50% 증액 발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요. 실제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기폭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집행하게 되면은 글로벌 이제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을 최소 이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풀가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미 이제 로키드 마틴이나 아니면 노스럽 그러먼이나 RTX 등은 이제 주요 기업이 호재에 즉각 반응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방산 ETF 역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트럼프는 이제 나토 회원국에게도 언제까지 이제 미국한테 대신 이제 지켜줘야 되냐 하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는 실제로 이제 유럽 전역의 이제 군비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무기 구매 시 단순 수입이 아닌 현지 생산이나 아니면은 정비나 현지 공급망이라는 조건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산 무기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납기나 대량 생산 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군의 이제 선택지 상단에 올라와 있어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 매수가 구조적 흐름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나 엔진이나 우주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강한 레버리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의 천무 계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대형 계약 수주가 아니라 방산 수출 방식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였으면요. 이번에는 이제 폴란드 방산 기업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초도 물량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탄약이나 정비, 그리고 업그레이드나 교육이나 부품 교체나 MRO까지 모두 이어지는 장기 매출 구조가 펼쳐지기 때문인데, 즉 한 번 진입하면은 10년에서 20년 이상 반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군수품 조달에서 유럽 내에서 이제 생산 비중을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JV로부터 진입하는 전략은 향후에 이제 루마니아나 리투아니아나 아니면은 노르웨이나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천문 같은 경우는 미국 하이마스 대비 이제 가격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연속 타격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장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이 구조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일회성 수출 기업이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의 공급망을 구축한 회사로 이제 체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강력한 경쟁력은 사실 방산뿐 아니라 우주, 엔진이라는 이제 미래 산업 핵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에 이제 항우영과 체결했던 이제 천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중 유일하게 이제 이원 추진계 기반의 이제 고출력 이제 엔진 개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수십 단계의 이제 미세한 추력 조절이 좀 필요한데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고요. 이 기술력 같은 경우는 달을 넘어서 향후에 이제 화성 탐사선이나 아니면은 중대형 궤도선 등 차세대 이제 우주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또한 이제 민항 그리고 군용 항공 엔진 부분 같은 경우도 글로벌 OEM 업체들의 공급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투기나 민항기 정비와 그리고 부품 공급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수주의 탄력성과 그리고 엔진 부문의 반복 매출, 여기다가 이제 우주 개발의 이제 미래 성장성이 맞물리면서 기업 체급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상승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말에 이제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주가는요, 되돌림 흐름이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오늘 장중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에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요. 실적과 우주항공이라는 테마까지 같이 붙은 상황 속에서 외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요번에 이제 120만 원을 완벽하게 안착 후에 요번에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 기관의 수급은 여전한지 숨고르기가 나오는지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지금 시장은 단순히 일시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군비 확장이나 유럽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 매출 파이프라인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성장성이 동시에 붙은 드문 기업이고요. 소리 소문 없이 강세를 이어가는 이제 하나스페이스의 행보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체급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주가 120만 원 선 잘 안착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안착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는지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오늘 시작에서 개인이 끌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제 어디까지 갈지가 사실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제 자동차 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야기하면 사실 엔진이나 배터리 같은 부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이제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에서 완벽하게 이제 다른 그림을 좀 펼쳐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사람을 타는 도구를 넘어서 사람처럼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미래. 그러니까 그 미래를 이끄는 카드를 현대차가 직접 꺼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자동차 회사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죠. 이제는 이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을 융합한 미래 제조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는데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밸류레이션 자체를 재정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선 CES 2026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내놓은 전략 핵심은요. 이제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정체성 변화를 좀 얘기를 했죠. 전통적 제조업 기반 위에서 로봇, AI, 그리고 자율주행 지능형 제어 기술을 올리는 확장 전략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즉각적인 평가 재조정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그리고 기아나 현대오토에버 등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보통 한 10에서 20% 이상 폭등을 하면서 그룹 전체 밸류체인이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구축해놓은 생산 공급망이 그대로 이제 로봇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자동차에서 로봇으로의 확장이 매우 자연스럽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나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AI 핵심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생태계 확장성이 명확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즉 이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판매 실적만 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AI나 로봇 자율주행 영역에서 중장기 성장성이 열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CES에서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최고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는데 기존 시연용 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제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공개했던 타입은 이제 제조 현장에 바로 즉각 투입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50kg의 이제 그 하중을 들고서 냉동 창고 같은 이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이제 대부분 작업을 이제 하루 만에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 레벨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고 특히 이제 28년도에 현재 조지아 공장에서 1차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부품 분류라든가 시킨싱이나 이후에 2030년 이후에 정밀 조리까지 확장될 예정이고요. 이는 로봇 기술의 시연 단계를 넘어서 실제 매출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 로보틱스 랩이 이번에 디벡스와 공동 개발했던 온디바이스 AI 칩 이것도 사실 CES에서 가장 깜짝 발표 중에 하나였는데
5와트 이하의 초저 전력에서 사람 이제 공간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제 AI 칩은요, 로봇과 자율주행의 기술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칩 대비 이제 반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그리고 통신 지연 없이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해서 로봇과 차량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칩은요, 이미 이제 팩토리얼 성수의 배달 로봇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와 스팍 같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인 이제 알파마요를 발표했던 엔비디아와 협력 논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이제 미래 자율주행 생태계가 크게 진절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고, 자동차, 로봇, 공장 자동화가 모두 같은 어떻게 보면 AI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즉 이제 현대차는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AI,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두 갖춘 완벽한 피지컬 AI 생태계를 만든 회사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단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면서 주가 우상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필요하겠지만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 또한 대량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눌림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듯하고요. 기간의 수급이 주가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차의 변화는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가 AI 회사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체급 변화는요, 시장에서 자주 오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을 동시에 잡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오늘의 용의주 현대차였습니다. 로봇 시대가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될 텐데요. 앞으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붙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